매일 아침 5km를 거뜬히 달리고 회사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는 완벽하며 콜레스테롤 역시 아주 이상적인 50대 남성 CEO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오, 겉보기엔 정말 완벽한 관리의 표본이네요. 그렇죠. 담당 의사도 모니터를 보면서 막 웃는 얼굴로 모든 수치가 완벽합니다. 아주 건강하시네요. 이렇게 말을 하죠. 네네. 그런데 이 CEO는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 자체가 지옥 같고 그 에스프레소 3샷을 막 때려 넣지 않으면 오전 회의조차 집중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아, 현실에서 정말 흔하게 보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요. 겉보기엔 완벽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사실 그의 몸은 은밀하게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심층 분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묘한 모순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볼 겁니다. 네, 오늘 분석할 자료가 정말 흥미롭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자료는요. 최신 기능의학을 바탕으로 작성된 바로 이 만성 피로와 번아웃에 시달리는 CEO의 모발 미네랄 정밀 분석 보고서, 그리고 그를 위한 12주 회복 프로토콜입니다. 오늘 다룰 이 보고서는 현대의학이 단순히 그 질병의 겉보기 증상을 억제하는 걸 넘어서요. 세포내 환경의 그 미세한 불균형을 어떻게 포착하고 또 붕괴된 자가 회복 능력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최적화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보통 이런 고위 성과자들이 막 미칠 듯한 피로를 호소하면서 병원에 가서 피를 뽑으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0중 8구 완전 정상이라는 진단이 나옵니다. 맞아요. 수치상으로는 너무 깨끗하죠. 과 모발이 생물학적으로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진 조직이라는 점을 보셔야 합니다. 사실 혈액은 우리 몸에서 1분 1초의 생명 유지에 완전 직결되는 물질이거든요. 1분 1초의 생존이요? 네네. 혈액의 농도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우리는 바로 응급실에 실려가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게 되죠. 그렇죠. 큰일 나죠. 그래서 우리 신체는 혈액 내의 특정 성분 농도를 어떻게든, 정말 어떻게든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아주 강력하고 이기적인 항상성을 발휘합니다. 이기적인 항상성이요? 네, 즉 혈액 검사는 신체가 어떻게든 쥐어짜서 정상으로 맞춰놓은 찰나의 순간, 아주 엄격히 통제된 스냅샷만을 보여줄 뿐이라는 겁니다. 찰나의 스냅샷. 반면에 모발은 혈액과 림프액으로부터 영양분과 미네랄을 공급받아 자라나면서 세포 바깥으로 밀려나 단단하게 굳어진 일종의 배설 조직이자 기록 매체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자라면서 그 시기 몸속의 대사 상태를 고스란히 담고 굳어버린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지난 3개월간의 대사 흐름을 보여주는 세포의 블랙박스인 셈이죠. 그러면 제가 약간 비유를 해보자면요. 그러니까 혈액 검사가 이 회사가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홍보 부서의 삐까번쩍한 보도자료 같은 거라면 모발 미네랄 검사는 회사의 진짜 자금 흐름을 숨김없이 보여주는 아주 기밀스러운 내부 회계 장부를 열어보는 것과 같네요. 와, 그 비유 진짜 완벽한데요. 홍보부서와 내무회계장부. 그렇죠. 대외적으로는 막 우리 올해 흑자입니다 이렇게 떠들지만 사실 세포라는 금고를 열어보면 돈이 텅텅 비어있는 거잖아요.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생화학적 메커니즘이 바로 나옵니다. 혈액이 정상 수치라는 대외적인 흑자 발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몸이 어떤 짓을 벌이냐면요. 우리 몸의 세포와 조직, 뼈에 저장된 미네랄을 억지로 빼앗아 옵니다. 조직을 희생시켜서 피해다 갖다 바치는 거군요. 네네. 조직의 미네랄을 희생시켜서 혈액의 농도를 억지로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 CO 환자가 호소하는 피로감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 세포 수준에서는 완전히 자금이 바닥난 진짜 에너지 부도 상태라는 뜻입니다. 완전 파산 상태네요. 네, 여기서 진짜 매력적인 부분은요. 이 내부 회계 장부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우리가 구체적인 숫자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CO의 나트륨 수치를 보면 무려 620.046 ppm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와, 620이요. 그게 어느 정도 수치인 거죠? 정상 상한치의 무려 3.4배에 달하는 엄청난 수치죠. 정상의 3.4배라면 이건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몸 전체의 세포가 그냥 소금물에 푹 절여진 비상사태 아닌가요? 완전 비상사태 맞습니다. 신체가 극도의 긴장 상태에 있다는 증거거든요. 이렇게 압도적으로 높은 나트륨 수치가 이분의 일상적인 에너지나 대사 상태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이 엄청난 나트륨 수치는 모발 검사 해석의 첫 단계인 대사 속도를 파악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이분은 나트륨과 칼륨은 폭발적으로 높고요. 반대로 몸을 이완시키는 칼슘과 마그네슘은 턱없이 부족한 이른바 빠른 대사 1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빠른 대사 일형이요? 네, 생리학자 한스 셀리에가 정의한 일반 적응 증후군 중에 알람 단계가 완전히 만성화된 상태죠. 알람 단계면 막 비상벨이 계속 울리고 있는 거네요. 근데 근본적으로 왜 우리 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트륨을 그렇게 꽉 쥐고 안 놔주는 걸까요? 상식적으로 나트륨이 높으면 혈압이 오르고 몸이 퉁퉁 부을 텐데요. 이게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야생에서 스트레스란 맹수와 마주친 상황이거든요. 아, 호랑이를 만난 거군요. 그렇죠. 살기 위해 도망치거나 싸워야 하는 그 투쟁 도피 반응이 켜지죠. 이때 부신피질에서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을 팍 분비해서 신장에서 나트륨을 강제로 재흡수합니다. 나트륨을 안 내보내고 꽉 잡는 거예요. 네네. 혈액량을 늘리고 혈압을 쫙 높여서 근육으로 산소와 포도당을 미친 듯이 펌프질하기 위해서요. 도망가야 하니까요. 아, 근육을 써서 살아야 하니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CEO가 야생동물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책상에 앉아서 24시간 내내 엄청난 중압감 속에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호랑이는 없는데 뇌에서는 호랑이가 뛰어나온 줄 아는 거네요. 그렇죠. 근육을 전혀 쓰지 않는데 생물학적 비상벨만 계속 울리고 있으니 몸속은 터지기 직전에 압력솥이 되는 거죠. 그 부작용으로 신경을 안정시키는 칼슘과 마그네슘은 소변을 통해 그냥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아, 진정시키는 미네랄은 다 버려버리네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점은요. 이 CEO의 상태가 에너지가 고갈되어서 길가에 멈춰선 자동차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죠? 오히려 스포츠카를 타고 시속 200km로 아우토반을 질주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계기판에 들어온 새빨간 엔진 경고등은 까만 테이프로 대충 가려놓고 심지어 엔진을 식혀줄 냉각수조차 한 방울도 없이 막 달리는 거군요. 와, 진짜 소름 돋게 정확한 비유입니다. 냉각수 없는 엔진의 질주. 엔진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타버리기 일보 직전인데 운전석에 앉은 본인은 그 아드레날린이 주는 속도감을 보면서 아, 내가 아직 에너지가 넘친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 비유를 그대로 빌리자면 겉보기의 그 활력은 실제 세포가 만들어내는 진짜 건강한 에너지가 아닙니다. 부신 호르몬을 막 쥐어짜서 만들어내는 가짜 활력, 즉 강제 구동 상태일 뿐이죠. 가짜 활력, 억지로 돌리고 있는 거군요. 네, 세부 지표를 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숫자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 세포 외부의 나트륨과 세포 내부의 칼륨 비율을 보는 나트륨 칼륨 지표를 기능의학에서는 생명과 죽음의 비율이라고 부릅니다. 이름부터가 막 생명과 죽음, 엄청 무시무시한데요. 그쵸, 이게 이상적인 수치가 2.4인데 이 환자는 무려 5.98입니다. 와, 5.98이요? 이 비율이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건 생화학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세포막을 경계로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완전히 붕괴되어서 세포 자체가 파괴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포가 부서지고 있다고요? 네, 체내에 아주 광범위한 염증 반응이 들불처럼 막 번지고 있는 상태죠. 정서적으로는 뇌신경세포가 너무 과열되어서 항상 날이 서 있고 되게 쉽게 분노하거나 공격성을 띠게 됩니다. 아, 그래서 막 짜증이 늘어나는 거군요. 맞아요. 밤에 자려고 누워도 뇌가 꺼지질 않아서 불면증에 시달리고요. 또 다른 지표인 부신의 에너지 출력 상태, 즉 나트륨 마그네슘 비율을 보면 더 심각합니다. 이상치가 4.17인데 이 환자는 10.57이에요. 10.57이요. 2배가 훌쩍 넘네요. 네네. 엔진을 돌리기 위해 부신이 낼 수 있는 최대 출력 한계치를 이미 아득히 초과했습니다. 이 고속 주행이 조금만 더 지속되면 부신이 완전히 파산해서 아예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소진 단계로 수직 추락하게 됩니다. 와, 끔찍하네요. 근데요, 엔진이 냉각수 없이 과열된 채로 그렇게 폭주하고 있다면 단순히 차가 멈추는 걸 떠나서 그 뿜어내는 배기가스와 열기 때문에 차체 내부의 다른 부품들도 막 물리적으로 녹아내리고 있을 텐데요? 혈관이나 뇌 같은 다른 내부 시스템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정말 치명적인 연쇄 파괴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세포 내 갑상선 지표인 칼슘, 칼륨 비율을 보시죠. 이 환자는 5.95로 이상치인 4.1을 훌쩍 넘습니다. 이상치가 4.2인데 5.95면 엄청 높네요.
그렇죠. 피 검사에서는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다 정상으로 나왔겠지만 대사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빨라진 나머지 세포막의 수용체 기능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혈액 속의 호르몬이 정작 에너지를 만들어야 할 세포 안으로는 전혀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아, 그러니까 피 속에는 연료가 철철 넘쳐 흐르는데 공장문이 굳게 닫혀 있어서 정작 기계는 단 한 대도 돌아가지 못하는 거군요. 완벽한 예입니다. 이걸 기능의학에서는 세포 내 갑상선 기능 저하라고 부릅니다.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니까 당연히 뇌로 가는 에너지도 뚝 끊기겠죠. 네네. 그래서 이 CEO가 항상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한 느낌, 그 브레인 포그를 겪게 되는 핵심 메커니즘이 바로 이겁니다. 아, 뇌에 연료가 안 가서 멍한 거군요? 네, 근데 사실 더 큰 문제는 심혈관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칼슘, 마그네슘 비율이 10.52로 치솟아있는데요. 원래 마그네슘은 혈액 속에서 칼슘을 되게 부드럽게 용해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마그네슘이 칼슘을 녹여주는군요? 맞아요. 그런데 마그네슘이 스트레스로 다 고갈되어 버리니까 칼슘이 피 속에 부드럽게 녹지 못하고 혈관 벽이나 연조직에 막 시멘트처럼 들러붙는 연조직 석회화가 발생합니다. 와, 혈관벽에 돌처럼 딱딱하게 찌꺼기가 시멘트처럼 쌓인다면 그거 완전 동맥경화로 가는 직행열차 아닙니까? 혈압계 수치가 정상으로 나와도 혈관 자체는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미 고혈압 전 단계를 아득히 넘어선 엄청난 물리적 압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게 세포가 포도당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이기도 하거든요. 당뇨병의 씨앗이네요. 네, 제2형 당뇨병으로 갈 수 있는 생화학적 토양이 내부에 완벽하게 마련된 셈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연과 구리의 불균형 수치도 3.59로 심각하게 틀어져 있습니다. 구리는 너무 높아지고 아연은 바닥을 치고 있죠. 오, 구리랑 아연이요? 그 미네랄들의 불균형은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을 유발하나요? 구리가 체내에 과도하게 축적되면요. 감정 조절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막 교란해서 극도의 불안과 짜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더 예민해지는 거군요. 네네. 반면에 아연은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합성에 필수적인 미네랄인데요. 이 수치가 완전 바닥이니까 50대 초반의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남성 갱년기 증상, 성기능 저하, 그리고 만성적인 의욕 상실이 오게 되죠. 와, 몸이 진짜 총체적 난국이네요. 그리고 여기에 확인 사살을 하는 지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1.613 ppm에 달하는 수은 수치입니다. 수은이요? 중금속 수은이요? 네, 맞습니다. 수은은 세포 내 에너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의 효소 작용을 아주 직접적으로 차단해버립니다. 에너지를 아예 생성조차 하지 못하게 확 막아버리죠. 잠깐만요. 여기서 제 머릿속에 아주 강한 의문이 하나 딱 스치는데요. 지금 수은 같은 유해 중금속이 독성 농도로 그 세포의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를 막 파괴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게다가 보고서 보니까 우리 몸의 해독 대장으로 불리는 글루타치온의 주원료 황 수치를 보니까 5336.43 ppm으로 정상 범위의 10%도 안 남은 극심한 결핍 상태더라고요. 네, 해독 능력이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요. 몸이 스스로 독을 뺄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만사를 제쳐두고 당장 병원에 막 달려가서 링거를 꽂고 중금속을 억지로 쫙 빼내는 강력한 킬레이션 해독 치료부터 당장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집에 유독가스가 꽉 찼는데 지금 도배를 새로 할 게 아니라 방독면 쓰고 가스부터 확 빼야 살 거 아니에요. 와, 이거 진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건 기능의학을 처음 접하는 많은 분들이 심지어 일반 의사 선생님들조차도 종종 빠지는 아주 흔한 함정이기도 하거든요. 탐정인가요, 이게? 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독이 있으면 당장 강제로 빼내는 해독이 1순위일 것 같잖아요. 하지만 우리 신체의 대사 메커니즘을 다시 연결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현재 이 환자는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cadmium이라는 4대 핵심 미네랄 뼈대가 완전히 붕괴된 상태입니다. 세포는 에너지를 단 한 줌도 만들지 못해서 헐떡이고 있죠. 아까 저희가 이야기했던 냉각수도 없고 내부 부품도 다 녹아내린 완전 망가진 엔진 상태라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중금속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그 해독 과정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양의 세포 에너지를 소모하는 아주 고된 노동이거든요. 해독할 때도 에너지가 필요하군요. 그럼요. 다 죽어가는 엔진에 강력한 킬레이션 약물을 투여해서
억지로 X를 콱 밟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신체는 그 해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 부하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세포 기능이 셧다운 되어버립니다. 와, 셧다운이요. 네, 환자는 그 해독 치료를 받고 나서 오히려 며칠 동안 침대에서 아예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의 더 깊은 쇠약감이랑 신경계 손상을 겪게 될 위험이 아주 큽니다.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러니까 뼈대가 다 썩어서 막 무너져가는 낡은 집에서 대청소를 좀 하겠다고 벽지를 마구 뜯어내고 물 청소를 하면 청소가 아니라 집 전체가 그냥 폭삭 붕괴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군요. 납득이 갑니다. 정말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2026년 최신 기능의학의 대원칙은 아주 확고합니다. 해독보다 영양이 먼저다. 해독보다 영양이 먼저다. 네, 억지로 독을 빼는 게 우선이 아니라 무너진 미네랄의 비율을 일단 정상화해서 세포가 스스로 에너지를 낼 수 있도록 대사적 기반을 먼저 단단하게 닦아주어야 합니다. 몸이 체력을 서서히 회복하면 수은 같은 독소는 자연스럽게 스스로 문을 열고 밖으로 막 밀어내기 시작하거든요. 스스로 밀어낸다. 네, 그래서 이 CEO를 위한 12정밀 회복 솔루션의 핵심은 바로 영양의 선행과 생활 습관의 구조적 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풀어보죠. 그 무너진 내부 회계장부를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한 12주 솔루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이른바 프레쉬 생활 습관 가이드를 통해서 세포 환경을 바닥부터 다시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아주 흥미로운 개입이 하나 있습니다. 오, 뭔데요? 바로 환자의 팔에 연속 혈당 측정기, 즉 CGM을 떡하니 다는 겁니다. 네. 당뇨병 환자도 아닌데 혈당 측정기를 왜 다는 거죠?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혈당의 미세한 스파이크가 뇌와 부신에 미치는 그 끔찍한 영향을 실시간으로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릴 때마다 우리 몸은 이걸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부신에서 코르티졸을 막 쥐어짜내거든요. 아, 혈당이 오르는 것도 스트레스군요. 맞아요. 그래서 자신의 혈당 데이터를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하게 되면 이 CEO들에게 아주 흔한 완벽주의 사이클, 즉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달콤한 간식이나 탄수화물로 에너지를 가불하는 그 나쁜 습관을 시각적 충격을 통해 단번에 끊어낼 수 있습니다. 아, 눈으로 수치를 딱 보여주는 거네요. 네네. 뇌의 인지적 과부하를 멈추는 아주 훌륭한 첫걸음이죠. 아, 데이터를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서 뇌의 잘못된 명령 체계를 리셋하는 거군요. 아주 똑똑한 접근입니다. 그럼 프레시 프로토콜, 철자 하나하나가 담고 있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살펴볼까요? F는 당연히 음식일 테고요. 네, 첫째, F, 푸드입니다. 정제 설탕과 밀가루는 진짜 철저하게 제한하고요. 올리브유나 아보카도 같은 양질의 좋은 지방, 그리고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게 합니다. 좋은 지방과 단백질. 폭주하는 그 빠른 대사 속도를 물리적으로 천천히 늦추고 혈당 스파이크로 인한 부신 스트레스를 원천 차단하는 가장 기본 단계입니다. 그럼 두 번째 R은 휴식인가요? 네, 레스트입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데요. 폭발 직전인 그 나트륨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밤 10시 이전 취침은 절대적인 그 어떤 경우에도 협상 불가 조건으로 못을 박습니다. 잠깐만요. 십시 취침이 협상 불가라니 막 일에 치여 사는 현대인들이나 CEO에겐 가장 지키기 어려운 가혹한 과제일 텐데요. 왜 하필 꼭 10시여야 합니까? 12시에 자면 안 되나요? 이게 바로 우리 몸의 호르몬 일주기 리듬 때문입니다. 일주기 리듬이요? 완전히 고갈된 부신이 스스로를 수리하고 회복하는 생물학적 골든타임이 딱 밤 10시부터 새벽 1시 사이거든요. 아, 그 시간이 골든타임이군요. 네, 이때 깊은 수면에 빠져있지 않고 깨어있으면 세포는 또다시 야간 교감신경을 확 흥분시켜서 얼마 남지도 않은 에너지를 불태워버리게 됩니다. 이건 진짜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와, 십시 취침. 이건 꼭 기억해야겠네요. 셋째, E는 운동이겠죠. 엑서사이즈. 맞습니다. 보통 남성분들 막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면 헬스장 가서 무거운 역기 들면서 땀을 쫙 빼려고 하시잖아요. 맞아요. 저도 좀 피곤할수록 오히려 무겁게 들고 땀을 쫙 흘려야 막 에너지가 돈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운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환자에게 그런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은 완전히 불난 집에 기름을 들이붓는 격입니다. 아, 기름을 들이붓는 거라고요? 네, 극도의 신체적 스트레스가 교감신경을 더 자극해서 나트륨을 몸 안에 더 꽉 가두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대신 코르티솔 분비를 낮추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부드러운 요가나 조용한 숲길 걷기를 강력하게 처방합니다. 아, 진정시키는 운동을 해야 하는군요.
그럼 넷째 S는 스트레스 관리겠네요. 스트레스 매니지먼트. 네,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루단 5분의 깊은 심호흡 훈련입니다. 호흡을 통해 미주신경을 물리적으로 자극해서 24시간 내내 켜져만 있던 그 엔진에 비로소 온오프 스위치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온오프 스위치. 와,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H는 뭐죠? 영양소 섭취인가요? supplements. 그 부서진 엔진을 고칠 부품들을 드디어 넣어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수축된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킬 마그네슘, 그리고 과도하게 쌓인 구리 독성을 밖으로 밀어낼 아연, 또 바닥난 세포의 해독력을 다시 살려줄 황, MSM이라고 하죠. 아, MSM. 네, 그리고 극도로 지친 부신의 스트레스 저항성을 쫙 높여주는 홍경천 같은 아답토젠 허브를 아주 정밀하게 배합해서 투입합니다. 무너진 기반을 이 부품들로 다시 촘촘하게 채우는 거죠. 다 듣고 보니까요. 그럼 이게 다 오늘 심층 분석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단순히 한 명의 좀 극단적인 50대 CEO가 겪은 특별한 건강 회복기일까요? 저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매일매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아, 완전 동의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막 쏟아지는 업무랑 스트레스에 치여서 뇌가 막 제발 좀 쉬자 피곤하다 이렇게 소리칠 때마다 샷을 추가한 아메리카노나 심장이 쿵쿵 뛰는 그 에너지 드링크를 들이키면서 억지로 눈부릅뜨고 버티고 계시진 않나요? 네네, 다들 그렇게 살죠, 사실. 그건 결국 피로를 근본적으로 푼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지쳐버린 부신을 막 채찍질해서 내 세포의 내부 회계장부에 에너지를 영끌해서 갑을 받는 행위, 즉 생물학적 파산을 스스로 앞당기는 행위라는 겁니다. 진짜 핵심을 찔러주셨습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서 좀 보자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건강의 목표는 단순히 병원에서 질병이 없네요 라는 판정을 받는 그 얄팍한 상태가 아닙니다. 질병이 없는 게 건강한 게 아니군요. 네, 2026년 최신 기능의학이 말하는 최적의 건강이란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카페인이나 설탕 같은 인공적인 외부 자극제 없이도 내 세포가 스스로 아주 상쾌한 에너지를 막 합성해내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 스스로 에너지를 내는 상태. 그래서 이 12주 프로토콜을 통해 환자가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것은 단순한 증상 완화가 아닙니다.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본연의 대사 리듬을 되찾아서 스스로를 통제하고 지휘하는 힘, 즉 생물학적 리더십을 온전히 회복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생물학적 리더십이요? 와, 그 개념이 정말 강렬하게 와닿네요. 세상의 기업을 이끌고 팀을 이끄는 화려한 리더십 이전에 내 안의 수조기의 세포들을 먼저 제대로 이끄는 이 생물학적 리더십이 굳건하게 바로 서야 한다는 거군요. 자, 이제 이 깊고도 놀라운 여정을 슬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자료가 남긴 가장 핵심적인 통찰은 분명합니다. 진정한 건강은 피검사지에 찍힌 그 얄팍한 정상이라는 텍스트가 아니라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세포 깊은 곳에 미네랄 균형과 에너지 대사의 흐름이 결정한다는 사실이죠. 네,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혈액은 순간적으로 우리를 안심시키는 달콤한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발은 지난 3개월간 우리 세포가 겪어낸 치열한 진실을 흔들림 없이 기록한 생화학적 역사책이라는 점 청취자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요.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 끝 3cm 안에는 지난 3개월 동안 여러분이 내린 늦은 밤의 절박한 결정들, 억지로 꾹꾹 삼켜냈던 직장에서의 분노, 그리고 피로를 지우려고 습관적으로 마셔버린 수많은 커피 한 잔 한 잔의 기록들이 마치 화석처럼 단단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그 머리카락 한 가닥을 똑 잘라서 정밀 현미경 아래에 올려둔다면 과연 그 내부 회계장부는 여러분에게 어떤 치열한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혹시 여러분의 그 빛나는 야망과 책임감이 스스로의 생물학적 시계를 실제 시간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빠르게 늙어가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남겨두며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 분석에서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마구자극할 더 새롭고 놀라운 자료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생물학적 리더십이 늘 굳건하기를 응원합니다.